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영상 찍어드리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제 시간의 가격을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0.5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양봉 나오다가 하락 마감했는데, 거래량이 좀 나왔죠. 이걸 보고 뭐 또 세력이 매도하니 뭐하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거 싹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앞선 구간에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꼬리가 달렸죠. 그죠? 저항선에서 밀렸다. 보면은 우리가 분봉을 보더라도 여기서 뭐요? 주가 올라가다가 앞선 구간 저항선에서 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자리 있죠. 여기 9만 3천 원, 9만 원 자리. 요 자리를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못 밀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렸으면 그대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주가를 더 올릴 거고 더 강하게 상승할 건데 여기 밑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 있을 거 아니야. 단타꾼들이 우리가 주가를 올려줄 때 안 팔 거 아니야. 여기서 주가를 뚫으면 딱 봐 저항이잖아. 딱이 저항선에서 주가를 밀어 올리지 않으면 밀어 올리면 안 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어차피 흔들고 올라왔지만 아직 붙어있는 개인 투자자 지쳤던 물량들이 급등하면서 위쪽에서 저항선 구간 물량 나오는 걸 고의적으로 유도시켜서 물량을 받아내는 거고, 물량을 받아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엊그저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러한 구간들은 개인 투자자가 무조건적으로 이득인 구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 이 두 가지의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세력과 개인의 싸움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력들이 절대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여기나 이 자리나 계속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는 여기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개인이 유리한 자리라고. 왜? 개인들의 평단가가 위치가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꾸 개인들한테 매도할 기회를 주잖아. 얘네들이. 그죠? 개인들한테 계속 매도할 기회를 줘.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매도할 기회를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왜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물량을 던질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를 흔들어서 물량을 최대한 뺏어갈 생각입니다. 뺏어갈 생각. 뺏어가지 않더라도 흔들려서 나가 떨어질 개인들을 미리 털어내고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구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급등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급등이 나왔고 윗꼬리가 많이 안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 정도 윗꼬리 별거 아니에요. 이 윗꼬리 자체가 순간적으로 찌르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만약에 올라간 상태에서 오래 버티다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물대 작용이 돼요. 근데 오래 버틴 게 아니고 찔러주기고 바로 빠졌죠. 딱 여러분 잘 봐봐. 만약에 얘가 여기서 오래 버텨주다가 마지막에 밀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정받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오래 버틴 게 아니라 바로 빠졌단 말이야. 바로. 그럼 이 구간에 뭐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이 익절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서 주가 빠지니까 앞쪽 구간에 어느 정도 물려있던 매물대도 털어내는 구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은 추세 자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누군가 물량을 받쳐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개인이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다.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거나 주가에 강한 거래량과 강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세력들이 충분히 유리한 구간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구간은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뭐하는 구간이요? 전부 다 수익인 구간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종가가 92,500원. 자, 9만 원 밑에 가격을 보면 90%의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뭡니까? 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9만 원 위쪽으로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9만 원 위로 매물이 없는데 왜 못 갔냐?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받아냈다. 위로 매물이 없습니다. 위로 매물이 없으면 현재 모든 개인 투자 수익 중이다. 잘 봐봐요. 모든 개인 투자자가 수익 중이고 위로 매물이 없다. 근데 세력들이 지금 뭐요? 손해보는 구간이다. 그럼 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면서 여기 있는 개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HLB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뉴스를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엊그저께 이 급등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보면은 어제, 그죠? 어제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26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구간, 우리가 개인들의 평균 단가를 봤을 때 어디다? 자, HLB. 개인들의 평균 단가를 봤을 때, 자, 쭉 내려보면, 자, 여기 있죠. 87,000원에서 9만원. 이 사이 매물이 많습니다. 이 사이 매물이 13%나 있어요. 9만원만 뚫어주면 돼, 9만원. 근데 9만원 뚫어주기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충분히 9만원 위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가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물량을 어떻게 뺏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고의적으로 눌렀고 고의적으로 누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패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시려면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되고 주가가 결과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승인이 나오기 전에 봐봐요 여러분들, 승인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근데 좋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급등이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왜? 아니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8만원에서 16만원 가면 2배 올라갔잖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8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갔죠. 저는 여기서 더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세력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 개인 투자 특징은 주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개인들은 손절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 특징이에요. 자, 세력의 특징은 뭐다? 올릴 생각이 없으면 매물대까지 안 올린다. 이게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구간 개인 투자자가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구간이냐? 저는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구간 세력들이 충분히 이 수익을 보는 구간이냐? 아니다. 왜? 세력들이 매물대까지 뭐요? 안 올려준다고요. 올릴 생각이 없으면. 근데 매물대까지 올려줬잖아. 이건 뭐요? 여기까지 받아서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개인 투자자가 무슨 구간? 관심이 없는 구간. 관심은 있지. 근데 매수를 못해. 왜? 무서우니까 아직도. 근데 개인 투자자가 무섭고 공포감이 사라지는 구간이 뭔지 알아요?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 앱트로 뉴로사이언스라는 데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 옛날에 리튬 하던데요. 지오리 에너지. 자, 얘네들이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잘 봐봐 여러분들. 제가 FDA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FDA 승인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항서도 모르고 엘레바도 모르고 HLB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른 유튜버들 뭐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데 누군 승인된다, 누군 승인 안 된다. 그런 말을 왜 듣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면 승인이 될 부분, 승인이 안 될 부분은 판단해서 집중을 하셔야죠. 제가 요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전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를.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가 1차적으로 현금화하는 구간이었다. 얼마? 85,000원대. 이 구간은 많은 개인 투자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의 익절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현금화. 개인들이 현금화하는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봤을 때 제 판단 하에는 지금 구간이 언론 보도가 증가하는 구간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폭등에 대한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요? 승인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여태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급등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 요걸로 지올 에너지를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앱트 루 로직스 사이언스라는 데인데 이 친구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요런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거든요. 여기 자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 장기 평균 가격에서 1차 현금화가 되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장기 횡보에서 1차 현금화가 되는 구간 그리고 나서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기서가 이제 뭐요? 언론 보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1차 하락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 자 1차 하락이 나왔고요. 1차 하락 나왔고 언론 보도가 증가되면서 열정으로 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열정한 구간이 나오고 열정으로 가는 구간에서 그 다음은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환상과 탐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환상과 탐욕이 나옵니다. 환상과 탐욕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현실 부정 단계에 들어가요. 현실 부정 단계, 그죠? 현실 부정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공포 투매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부분들이 뭔데 바로 작전주입니다. 제가 HLB를 작전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어디가 사람들이 욕심을 가장 많이 내는 구간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간들에서 어느 부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HLB에서 개인들이 환상과 탐욕에 가득 차서 매수가 하는 구간이 나올까? 세력들은 이 구간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 그래야지 많은 개인처 달라붙기 때문에 저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관점, 전량이 아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정확하게 잡아가서 주가 급등할 때 대응에 대한 전략을 펼칠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에스모 나왔고요. 에스모 나왔고 우리 VAI도 뜨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급등하는 거 아닌가요? 승인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DA 결과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에스모, 호재, 오케이 맞아요. 자, 우리가 EIR 만약에 VA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게 폭등의 트리거, 환상과 탐욕으로 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VA가 많이 뜬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상서나 HLB 쪽에서 VAI를 받았다라고 했을 땐 공개할 의무는 없죠. 근데 만약 받았을 때 이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으로 누군가가 VAI를 받았다라는 걸 블로그나 어디에 공시를 했을 때 파급력 자체가 엄청나고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진양곤 회장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을 해서 자 뉴스 기사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VA 받았고 승인 확신하고 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시 한번 언론 플레이 해주는 순간 환상과 탐욕으로 가는 구간에서 뭐가 돼요? 바로 급등이 나오죠.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요? 진양곤 회장의 긴급 발표. VAI 우리는 승인을 확실합니다. 이 부분이 나와주면 주가는 탐욕과 폭등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금부터 준비할 거예요. 야, 개소리 하지 마. 무조건 승인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챙겨가야 되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고 이 개인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을 노려서 분할 매도를 시작할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이미 많은 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저와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160분이 HLB 투표하셨고 뿐만 아니라 3268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HLB 관련돼서 오늘의 흐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아침부터 HLB 분석을 해드리고 이러한 내용들 정리해드리면서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정말 저는 HLB 진심으로 분석을 할 거고요. 진짜로 매도해야 되는 구간 나오면 과감하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전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잘 맞춰왔고 앞으로도 분할 익절 잘 들어갈 겁니다.
HLB 4, 5년 동안 들고 있는 분들 분명히 오랜 시간 고생하신 거 알고 이 고생하신 이 노력, 그 다음에 이 고생하신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만회한다기보다는 보상 심리라고 하죠.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해서 15만 원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 과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승인을 기다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승인은 보고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너 뭐야 또라이야? 이거 올라간다면서 승인에 대한 거 원래 부정하는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죠. 승인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요? FDA 승인은 리스크가 존재해요. 양날의 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 아님 도예요. 모 아님 도인 상황에서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대응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더욱더 냉정하게 엄청난 흥분 속에서 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냉철하게 한 발짝 두 발자국 멀리서 이 주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들고 있지만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것입니다. 그게 어쨌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분 거부감 들고 힘들겠지만 분할 매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먹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저는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인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주식으로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30%다. 아니에요. 10%다라고 하면 내가 한 번에 몰빵을 해서 부자가 될 확률은 몇 프로?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가 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찾아가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9201 자, 6329로 H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 H 한 글자 남기셔서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거. 급등이 더 나올 겁니다. 급등이 더 나오면 그때 수익을 제대로 챙기는 연습을 하시고 제가 타이밍은 잡아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요 내용들 같이 한번 전달 받아 보시죠. 010-9201-6329로 H라고 남겨주시고 야, 이 새끼 몇 타점 잘 잡을 수 있어? 못 잡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또 우려먹는다고 하겠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5월 14일에 2분의 1 우리가 잘 매도한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죠. 1년 전이네요. 자, 이때도 보면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작년이죠. 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보죠. 죄송합니다. 잠깐 보죠. 자, 이때도 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죠. 104개 댓글 달렸는데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댓글이 달렸고 자, 어제는 훨씬 더 많은 댓글이 달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75개의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도 거의 2000개 육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해드렸고 저는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겁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이분을 분할 매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요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매도에 대한 타이밍 이때도 우리가 같이 잡아갔죠. 지금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월 20일까지 앞으로 거래일로 따지면은 거의 14거래, 15거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계좌가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되면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하는 거다. 승인에 대한 결과는요. 여러분도 모르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승인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과연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분할 매도라는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타이밍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위쪽의 번호 010-9201 6329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남기면 돼요? H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든 종목 무조건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거 뭐냐면은 바로 원료 의약품과 CDMO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히든 종목 하나 잡아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IRA 법안은 누구의 법안이죠?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입니다. 자, 트럼프의 행정 법안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구간 관세 폭탄.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논리와 근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핑계로서 이 미국 자국민들에 대한 보건 문제를 이슈를 삼고 있고요. 이 보건 문제는 결과적으로 펜타닐에 대한 이 규제, 특히 원료 의약품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고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관세 폭탄이 확대되면 위탁 생산, CDMO까지 확대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12월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발의가 중지됐던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고 IRA 법안은 바이든의 법안이라고 하면 이 생물보안법 즉 CDMO와 원료의약품은 트럼프의 법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핀셋 관세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송도와 오송에 있는 원료의약품과 CDMO 관련 회사들의 주가를 부양할 거다. 왜? 반사 이익이죠. 자, 리튬 일대 누가 올라갔습니까? 리튬 일대 바로 이 IRA 법안. 특히 리튬을 규제했죠. 정확히는 원자재를 규제했고 장비를 규제했고 중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리튬 회사 에코프로, 금양, 하이드로리튬, 포스코 10배에서 50배를 가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HLB가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바로 잡아가야 할 히든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리튬을 봤던 것처럼 앞으로 뭘 봐야 돼요?
CDMO와 원료 의약품 쪽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왜? 주가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물보험법까지 마무리 드릴게요. 자, 010-9201-6329로 반드시 H 남기셔서 주가 급등할 때 타이밍 잡아가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